많이 경험들 해보셨겠지만 그러면 진짜 피부 화장 다 밀리고 제품 꼭 써보세요. 진짜 강추입니다. 효과를 직방으로 받을 수 있는 완벽하게 비워낸 제품이에요. 한 6병째 정도, 한 3년 정도 폼뭉치 같은 게 나와요. 나 다음날 화장이 정말 잘 먹어야만 한다 하는 전날 밤에는 무조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닥까지 싹싹 긁어쓴 저의 공병템들 소개 영상입니다. 여러분은 기초 화장품 고르실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기초 화장품을 고르는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화장이 잘 먹는 이에요. 저녁에 쓰는 기초 제품은 피부 속까지 영양이나 수분을 꽉 채워줄 수 있는 제품으로 다음날 화장이 잘 먹도록, 그리고 아침에 쓰는 제품은 그날의 화장이 잘 먹도록이요. 저는 사실 제가 지금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 뷰티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화장품을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저의 사무실이나 집에는 항상 새로운 기초 화장품이 정말 많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이 넘쳐나는 저희 집에서 일주일 이상 살아남은 것 자체도 대단한데, 거기서 제가 한 병을 아예 다 비우고 심지어 2병, 3병 이렇게 쓰는 거는 정말 저의 인생템이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모두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장을 잘 먹게 해주는, 화장이 잘 먹는 기초 화장품들인데요. 사실 기초 화장품 자체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는 방법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도록 기초 화장품 올바르게 바르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네오젠 더마로지 바이오 필 거즈 필링. 이 제품은 거의 제가 한 3년 정도 꾸준히 사용을 한 제품인 것 같고, 요거 합쳐서 한 5통 정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튜디오에도 하나 갖다 놓고 저희 집에도 하나 갖다 놓고 쌓아놓고 쓰는 제품입니다. 한 장씩 꺼내서 손가락에 껴서 양면을 사용해주는 거예요. 먼저 사용하는 앞면은 상대적으로 거친 면으로 각질과 노폐물을 정리해줘요. 반대쪽은 부드러운 엠보면인데요. 피부결을 정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되게 좋은 냄새가 나요. 이게 향기를 맡아드릴 수 있게 하면 되게 좋을 텐데. 상큼한 향기가 납니다. 계절에 따라서 또 컨디션에 따라서 각질이 특별히 많이 올라오는 날들이 꼭 있어요. 그런 날 사용해주면 정말 효과를 직방으로 받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아침보다는 주로 저녁에 사용을 해주고, 이 패드를 사용한 다음에 토너로 각질 정리 한 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앰플 발라주고 고영양 크림 발라준 다음에 주무시면 다음날 화장이 정말 잘 먹어요. 그런데 이런 필링 패드는 좀 자극적일 수가 있어서 안 맞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꾹꾹 주의해가지고 사용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크리니크 모이스처 서지 하이드레이팅 로션. 저는 이거 한 통 비우고 2통째 쓰고 요만큼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저는 클렌징의 마지막 단계도 이 토너, 그리고 기초의 첫 번째 단계도 이 토너라고 생각을 해요. 올바른 방법으로 이 토너를 잘 활용해주시면 정말 각질 제거하는 주기가 정말 현저히 줄어들으실 거예요. 제가 토너 단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또 토너를 좋아하는 만큼 정말 여러 개의 브랜드의 토너 제품을 사용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다 쓰고 공병이 된 게 정말 많아요. 이 제품들 또한 제가 추천하는 제품들입니다. 제가 토너를 고르는 기준은 닦아낸 후에 당김이 없어야 되고, 그 동시에 피부가 끈적이지 않고 산뜻해야 돼요. 그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토너가 앞에 소개드렸던 토너들이고,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 이제 이 제품이었어요. 제형은 흐르는 액체 타입이지만 아주 약간의 점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화장을 잘 먹기 위해서 이 토너를 어떻게 잘 사용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준비물은 깨끗한 손이에요. 그리고 화장솜인데요. 저는 5겹 화장솜을 사용하고 있어요. 화장솜에 충분한 양의 토너를 묻혀서 화장솜을 좀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줘요. 너무 적게 묻히면 자극이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피부결을 따라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 닦이지 않았던 메이크업의 잔여물이나 각질 등이 정리가 싹 된답니다. 이렇게 왼쪽 얼굴을 다 닦았다면 한 겹 벗겨서 오른쪽 얼굴을 같은 방법으로 닦아줍니다. 그리고 또 한 겹 더 벗겨서 T존을 닦아주는데요. 특히 이 콧망울 쪽을 신경을 잘 써주셔서 닦아주세요. 이곳에 가장 많은 메이크업 잔여물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목도 닦아주고 또 귀 뒤도 닦아주세요. 그리고 귓바퀴까지 닦아내면 정말 시원하고 깨끗하게 닦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손바닥에 토너를 덜어냅니다. 그리고 손바닥에서 고르게 펼쳐준 후에 얼굴을 가볍게 감싸며 흡수시켜주세요. 이렇게까지 해주고 앰플을 발라주면 훨씬 더 촉촉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건조하신 분들은 이 과정을 한 번 더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보통 아침에는 한 번 더 발라주고 저녁에는 2번 더 발라줘요. 그리고 남은 화장솜으로는 화장품 케이스를 닦아서 마지막까지 뽕을 뽑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패드랑 이 토너만 있으면 진짜 각질은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제가 토너로 피부결 정리를 해준 다음에 바르는 게 앰플이에요. 앰플 같은 경우는 저는 2가지로 나눠서 사용을 해줘요. 밤에 쓰는 거, 아침에 쓰는 거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날 아침에 화장을 잘 먹기 위해서 사용하는 밤에 쓰는 제품들 먼저 살펴볼게요. 세 번째,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원데이 키트. 이 제품은 나 다음날 화장이 정말 잘 먹어야만 한다 하는 전날 밤에는 무조건 써주는 제품이에요. 저는 보통 저녁 세안 후에 발라주고 있습니다. 토너로 각질 정리 싹 해주고 이거 딱 제대로 흡수시켜준 다음에 크림 바르고 자면 다음날 진짜 피부 상태가 평소랑은 달라져 있어요. 이 브랜드는 제가 면세점에 예전에 일을 하러 갔었는데 막 이거를 쌓아놓고 팔고 있고 중국인 분들이 캐리어에 이거를 막 이렇게 박스째 막 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제품인가 궁금해서 검색해봤는데 그게 이 웰라쥬라는 브랜드였었어요. 중국에서 엄청 잘 팔리나 봐요. 최근에는 올리브영에서도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게 얼마나 좋길래 막 박스째 쟁여놓나 막 궁금했었는데 마침 저도 협찬을 받아서 사용을 해보게 됐던 제품이었어요. 이렇게 생긴 게 1회분이고 한 박스에는 총 10개가 원래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0회분이죠. 저는 이거를 한 박스를 다 비우고 그 다음 이게 2박스째인데 오늘 촬영하면서 남아있던 2개도 모두 사용을 해버렸어요. 히알루론산 캡슐과 광채 앰플이 들어있고 이게 이제 1회분이에요. 이거를 개봉해주면 이렇게 손뭉치 같은 게 나와요. 엄청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순수 히알루론산 파우더를 동결 건조한 거래요. 평소에 화장품 구매할 때 뭐 히알루론산 토너, 히알루론산 크림, 히알루론산 앰플 이런 거는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제수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순수 히알루론산 자체는 저도 처음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진짜 화장품을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사용법은 이 블루 솔루션 앰플을 떨어뜨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녹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다 녹으면 얼굴에 도포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특히 건조함을 많이 느끼는 양 볼부터 발라줍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발라주고 가장자리는 톡톡톡 두드려 흡수시켜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발라줄게요. 그리고 남은 양은 손바닥으로 비벼서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발라주세요. 그리고 목까지 발라줍니다. 그 다음 톡톡톡 두드려서 마무리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받고 히알루론산 고함량이니까 뭔가 얼굴에 흡수도 잘 안 되고 좀 겉에서 끈적끈적할 줄 알았는데 완전 산뜻하게 흡수가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날 일어나시면 진짜 뭔가 속부터 막 촉촉한 느낌이 들어서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평소에 건성이셔서 화장 잘 안 먹는 분들 이 제품 꼭 써보세요. 진짜 강추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잘 썼던 앰플 하나 더. 에스티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싱크로나이즈드 리커버리 콤플렉스 2. 제품명이 엄청 길지만 일명 갈색병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시죠?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면 너무 비싼 게 이 제품의 단점이죠. 저는 이거를 거의 20대 중반부터 사용을 했으니까 쓰다가 안 쓰다가 이런 거 다 계산해보면 한 4병? 5병 정도는 썼을걸요? 이게 한 6병째 정도 될 거예요 아마도. 확실히 제 피부결 개선에 도움을 많이 준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하면서도 좀 이상한 게 이거를 쓰다 보면 정말 피부 개선이 빨리 되거든요. 피부 개선이 빨리 되다가 어느 순간에 딱 그 좋은 지점에서 딱 멈춰요. 더 이상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쓰면 또 어느샌가 다시 또 피부결이 좀 안 좋아져요. 그래서 또 다시 쓰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쓰게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점성을 가지고 있고요. 흡수가 잘 되며 바르고 난 후에는 끈적임이 없는 게 좋아요. 사용법은 스포이드로 얼굴에 직접 덜어내줍니다. 저는 양볼, 이마, 그리고 코에 덜어내줘요. 그 후에 손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펼쳐 발라주면 됩니다. 마사지하듯 얼굴 전체에 발라주신 후에 뭉치거나 흡수가 안 되는 곳이 없도록 손에 힘을 빼고 톡톡톡 두드려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피부가 약한 눈가는 특히 더 힘을 빼고 손끝으로 살살 두드려주세요. 그리고 역시 저녁에 발라주는 앰플 하나 더. 이거는 비타민 앰플이고요. 클리니크 프레시 프레스드 데일리 부스터 위드 퓨어 비타민C 10%. 이거는 다음날 진짜 즉각적으로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화사해지는 제품이에요. 피부톤도 화사해지고 그리고 되게 화장이 잘 먹어요. 제가 이거는 주변에 추천을 정말 많이 하고 다녔던 제품인데 사용했던 사람들마다 정말 제가 말했던 그 효과를 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대신에 이런 비타민 앰플은 꾸준히 막 몇 년 동안 사용하기보다는 썼다가 조금 쉬었다가 썼다가 조금 쉬었다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를 한 번 따면 7일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2통 정도, 그러니까 한 2주 정도를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른 거 사용하고 그 다음 또 다시 또 돌아와서 1, 2주 정도 사용을 하고 다른 거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일단 요거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뒤에 실이 있어요. 실을 제거해준 후에 중간을 꾹 누르면 이제 내려와요, 이게. 그다음에 흔들어서 섞어준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양볼과 이마에 덜어낸 후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살살 펼쳐 발라주세요. 얼굴 전체에 고르게 발라줬다면 목까지 연결해서 발라준 후에 뭉친 곳이 없게 톡톡톡 두드려 흡수시켜줍니다. 이렇게까지가 제가 저녁에 바르는 앰플들이고요. 저녁에 수분과 영양을 피부속에 꽉 채웠다면 이제 아침에 바르는 앰플들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아침에는 메이크업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메이크업을 하지 않더라도 너무 얼굴이 번들번들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침에는 조금 더 가볍고 산뜻한 거를 발라줍니다. 왜냐면 화장을 할 때 속은 촉촉하고 이 겉에는 조금 산뜻한 상태여야 뭐 선크림을 바르든 파운데이션을 바르든 유분기가 막 올라오지가 않고 또 화장의 지속력도 좋아지거든요. 만약에 아침에 막 끈적하고 고농축 앰플, 막 고농축 크림 이런 거 바르면 100% 피부 화장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녁에 발라서 먼저 케어를 해주신 다음에 아침에는 좀 가볍고 산뜻한 거를 바르시는 거를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자주 사용하는 산뜻한 앰플 2가지입니다. 아이소이 포어 타이트닝, 디올 캡처 유스 플럼퍼 에이지 딜레이 플럼핑 세럼. 이거 2개 다 완벽하게 비워낸 제품이에요. 이 제품 다 공통적으로 끈적이지 않고 흡수도 굉장히 잘 되고 산뜻한 마무리감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가끔 앰플들 중에서 너무 알코올 성분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바르고 나면 겉은 뭔가 산뜻한데 이 피부 속은 좀 당기는 느낌이 있어서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요거 2개는 피부 겉은 적당하게 산뜻한 동시에 피부 속이 또 당기지는 않아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겨울에는 요 디올 제품 메인으로 썼고 여름에는 요거 아이소이 제품 메인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요거는 제품명이 포어 타이트닝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얘를 썼을 때 막 모공이 막 없어지고 줄어들고 이런 느낌은 아닌데 확실히 여름에 더우면 모공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예방해주고 잡아주는 효과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 2개 다 아예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바르는 방법은 따로 촬영을 못했어요. 근데 요거는 앞에 나왔던 앰플처럼 얼굴에 먼저 떨어뜨려 주신 다음에 손으로 살짝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고 그다음 톡톡톡 두드려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흡수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가 앰플이었으면 이제 다음은 크림입니다. 크림도 역시 아침용, 저녁용 따로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침은 조금 더 산뜻한 수분크림 위주로 사용을 해주고요. 저녁은 조금 더 고농축, 고영양, 고수분의 제품들을 사용을 해준답니다. 그러면 저녁에 바르는 것부터 볼까요? 참존 마요크림 엑스트라 골든 컴플렉스. 크림은 그 자체로도 우리 피부에 영양을 공급을 해주지만 크림 전에 사용했던 에센스나 앰플 같은 걸로 이제 영양이나 수분을 마구마구 채워주었다면 이제 날아가지 않게 딱 고정시키는, 딱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크림도 제가 2통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른 마요크림과 비교해봤을 때 가장 겉돌지 않고 피부에 흡수가 잘 되는 느낌이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렇게 소량의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계절별로 기초를 달리 쓰기도 하지만 계절별로 좀 바르는 방법을 달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유분이 조금 더 나오고 겨울에는 조금 더 되게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똑같아요. 손에 덜어내신 다음에 일단 손에서 한번 고르게 펼쳐낸 다음에 얼굴 한번 감싸주시는 거예요. 일단 가볍게 얼굴 전체를 좀 감싸서 앰플 같은 걸 좀 고정해주는 역할 느낌으로 한번 발라주는 게 여름에 이렇게 바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발라주는 건 이제 겨울에 발라주는 건데요. 특별히 조금 더 건조한 부분이라던가 특별히 조금 더 영양을 채워주고 싶은 부분에 한 번 더 덧발라주는 거예요. 우리가 파운데이션은 많이 덧발라주는데 이런 기초 화장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번에 막 바르시잖아요. 그러시기보다는 2번, 3번 나눠서 발라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얼굴 피부 전체가 똑같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어느 부분은 조금 더 건조하고 어느 부분은 막 유분이 폭발하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막 T존을 지성용을 바르고 U존을 건성용을 바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는 방법으로 내 피부를
나눠주시는 게 좋아요. 이 크림 하나지만 바르는 방법에 따라서 내 피부 상태에 맞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프레쉬 바이타민 넥타 모이스처 글로우 페이스 크림. 요거는 제가 아침에 메인으로 바르는 거고, 근데 이게 단점이라고 하면 저는 약간 이게 향이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향을 엄청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딱 제형이 제가 원하는 아침 수분크림 제형이라 두 통째 사용하고 있기는 해요. 아침 수분크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발랐을 때 피부 위에서 겉돌지 않고 흡수가 잘 되는 거거든요. 이 제품은 정말 적당히 산뜻하면서 화장을 잘 먹게 도와주는 딱 제가 원하는 아침 수분크림의 제형이었어요. 가끔 제가 어디 브랜드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1+1으로 올리브영에서 급하게 샀던 수분크림 중에 하나는 바르면 화장이 정말 많이 밀려요. 그래서 저만 그런가 하고 한번 우리 팀장님도 빌려드렸는데 팀장님 저한테 아니 이 수분크림이 왜 이렇게 화장이 밀려? 이거 파운데이션 잘못이에요? 이렇게 라고 물어보실 정도로 진짜 겉돌고 밀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 제품 밀리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침 수분크림은 제형 자체가 원래 안 밀리고 덜 밀리는 것도 중요한데 바르는 방법과 바르는 양도 정말 중요해요. 많이 경험들 해보셨겠지만 건조하다고 막 이것저것 많이 바르면 진짜 피부 화장 다 밀리고 또 시간 지나면 피부 화장 다크닝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많이 바르는 것보다는 소량을 어떻게 잘 바르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아침에 어떻게 수분크림을 바르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많은 양을 바르진 않고요. 이 정도만 발라줍니다. 그리고 손바닥 전체에 덜어낸 다음에 손바닥에 고르게 펼쳐놓은 다음에 그다음 얼굴 전체를 감싸줘요. 이때 저는 볼을 먼저 감싸줘요. 그래서 볼에 가장 많은 양에 볼에 가장 많은 수분을 채워준 다음에 그 다음 조금 양이 덜어졌으면 그때 수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저는 T존 부분 발라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소량을 발라기 때문에 분명히 U존은 아직도 건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특별히 조금 더 많은 건조함을 느끼는 부분에는 이렇게 크림을 떠서 조금 더 발라줍니다. 이때 또 중요한 게 밀어서 롤링해서 바르시는 것보다는 무조건 두드려서 끝까지 두드려서 흡수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파운데이션이 밀리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두드려서 다 발라주었다면 또 중요한 게 수분크림이 뭉치거나 끼이거나 잘 펼쳐지지 않을 수 있는 눈썹 사이사이, 헤어라인, 턱선을 마지막에 정리를 꼭 해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수분크림이 끼이거나 뭉치게 되면 파운데이션도 같이 밀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라주면 이제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는 이 코 주변은 조금만 발리게 되고 특히 건조함을 많이 느끼는 부분에는 수분이 조금 더 채워져서 얼굴 자체도 편안하고 또 화장도 조금 더 오래 갑니다. 이 화장 잘 먹는 거에는 이렇게 두드려서 흡수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바르기 때문에 특히 이쪽에 되게 많은 양이 묻어나게 되거든요. 그럼 파운데이션을 또 이렇게 바르다 보면 여기서 때처럼 다 밀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턱선 라인 쪽을 잘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날 깨끗한 입술 화장을 하기 위해서 빼먹을 수 없는 게 바로 입술 각질 케어인데요.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 베리입니다. 제가 이 제품은 제 침대 위에 머리맡에 하나, 그리고 사무실에 하나, 그리고 스튜디오에 하나 이렇게 3개를 놓고 쓰는 제품이에요. 언제 어디서든 바를 수 있게. 일단 요거는 자기 전에 듬뿍 발라주시면 돼요. 자기 전에 듬뿍 발라주고 주무시면 다음날에 정말 각질이 잘 불어있어요. 그럼 그걸 이제 토너를 붙인 화장품으로 살살살 닦아내시면 되는데 제가 이 입술 관리하는 방법은 옛날에 콘텐츠 한 2개 정도 올린 게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링크 달아놓도록 할게요. 여러분 막 틴트 같은 거 바르시면 이렇게 입술 안쪽만 지워진다거나 하는 것도 바르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입술 각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고민이신 분들,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저녁에 자기 전에 입술 관리 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저의 화장을 잘 먹게 해주는 저의 기초 공병템 소개가 끝입니다. 여러분 피부 메이크업 하실 때 파운데이션의 선택이나 또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기초 화장품을 잘 고르고 잘 바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